집을 안 팔면 세금이 2배가 됩니다. 기한은 100일. 이게 참 묘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최후 수단이라고 했던 발언이 이틀 만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과를 공식화했습니다. 5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뉴스 다주택자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1주택자와 세입자에게도 직접 연결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이 발언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세금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3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매도 시 5월 9일까지 잔금 지급을 완료해야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안내가 아닙니다. 정책 방향이 확정됐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먼저 정리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5월 10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던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에 2주택자는 2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체감세율은 전혀 다른 숫자가 됩니다. 지난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하남, 성남 분당구 등 경기도 12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로도 함께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에 집이 있는 다주택자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잔금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이 1월 23일입니다. 남은 기간은 약 106일입니다. 그런데 계약에서 잔금까지는 통상 석 달이 걸립니다. 이 말은 곧 지금 당장 집을 내놓지 않으면 사실상 기회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말에 매물을 내놓고 다음 주 안에 가계약금까지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100일 카운트다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보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서울 30평대 아파트를 2022년 10월 20억 원에 매수한 뒤 3년 뒤인 지난해 10월 35억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합니다. 양도 차익은 15억 원입니다. 현재 중과 유예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양도세는 약 5억 6,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5월 10일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2주택자가 내는 양도세는 9억 1,200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3주택자는 10억 6,400만 원입니다. 거의 2배입니다. 같은 집을 팔아도 날짜 하나 차이로 세금이 5억 원 가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건 다주택자만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끝까지 봐야 할 이유입니다. 유예 기간 종료까지 시간이 촉박한 건 맞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합니다. 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 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대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세입자가 입주해 있는 매물은 퇴거와 매도를 진행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이미 거래가 불가능해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정책을 징벌적 성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세금을 처벌 수단으로 삼는 것은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미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을 사후적으로 징벌하는 방식은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부작용이 다주택자에게만 머무르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주어진 100일은 선택의 시간이 아니라 강제의 시간입니다. 문제는 다주택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1주택자와 전월세 시장입니다. 현재 1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별도로 계산합니다. 거주 기간 1년당 4%씩 최대 40%의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보유 기간에도 같은 혜택이 보장됩니다.
주택 한 채를 구입해서 10년 동안 실거주했다면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발언이 여기서 방향을 바꿉니다.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는 표현입니다.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느냐는 언급입니다. 이 말은 제도 수술이 뒤따를 거라는 뜻입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제 조건 강화입니다. 현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받을 수 있는 공제 조건을 거주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공제율 조정입니다. 보유와 거주에 각각 1년당 4%씩 주는 공제 혜택을 거주에는 6%, 보유에는 2%를 주는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자체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10억 원에 산 아파트를 10년 동안 실거주한 뒤 40억 원에 판다고 가정합니다. 양도 차익은 30억 원입니다. 현재는 1억 5,520만 원의 양도세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장특 공제율이 현재 최대 80%에서 50%로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은 3억 4,740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2배 이상입니다. 여기서 파장은 전월세 시장으로 이어집니다. 장특 공제 최소 요건만 맞추고 장기 월세를 내주는 아파트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구 A 공인 관계자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세금 체계가 갑자기 달라지면 전월세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1주택자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월세를 준 경우 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집을 팔거나 월세를 올리거나. 집을 팔면 매물이 쏟아집니다. 월세를 올리면 세입자 부담이 커집니다. 어느 쪽이든 시장에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다주택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주택자도 안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전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역시 영향권 안에 들어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건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 발언이 나왔느냐는 겁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청와대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세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줘 매물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집도끼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집도끼는 무엇일까요? 유권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훨씬 많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더 그렇습니다.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매물이 잠길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전월세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변수는 많고 시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이 100일은 단순한 유예 기간이 아닙니다. 정책과 시장이 충돌하는 실험의 시간입니다. 이번 뉴스는 누가 더 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항상 집값보다 늦게 오지만 생활에는 먼저 닿습니다. 다주택자는 10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1주택자는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봐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월세 시장의 흐름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 변화가 시장에 안정을 줄지 아니면 또 다른 긴장을 만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시간이 정책이 되는 순간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00일이라는 숫자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압박이 됩니다. 같은 시간이 다르게 작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100일을 어떤 선택의 시간으로 쓰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정책 변화가 전월세와 노후주거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차분하게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